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아 진출 전문 컨설턴트 이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캄보디아 진출하시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의 동남아 현지 20년간 제조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현지 투자청 승인을 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 선정 과정과 법인 설립 과정, 그리고 캄보디아의 투자청인 CDC, The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승인 과정, 그리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캄보디아의 경우는 CDC 해외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투자청 승인을 받을 경우에 현지 법인세와 원자재 수입관세를 일정 기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조업의 경우는 투자청 승인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 경우는 제일 먼저 크메르 루즈와 킬링필드의 주인공 폴보트입니다. 폴보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프랑스 파리 유학 중 당시 유럽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였고, 특히나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연주의 철학가, 루소가 지은 학문예술론이란 책에서 학문과 예술이 인간의 풍속을 타락시킨다는 주장에 매료된 폴보트는 캄보디아 귀국 후에 급진적 자익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즈를 조직하여 자국민의 25%인 200만 명의 지식인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 프놈펜 시민들을 강제로 시골로 이주시켜 이상적인 농촌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으며 자국의 학문과 예술을 철저히 말살시켰습니다. 크메르 루즈란 프랑스어로 불다라는 루즈를 사용해서 붉은 크메르라는 자익단체를 의미하는데, 현재도 폴보트가 자국민을 200만 명 이상 학살하였기 때문에 현재 코이카 봉사단으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으로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1659만 명이며 국민의 평균 연령은 25.6세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고령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호텔 프론트에 가면 아주 앳된 20대 초반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것이 캄보디아의 장점입니다. 저의 경우는 태국 삼성전자 LCD TV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서 한 달간 캄보디아 전역을 구석구석 살폈으며 그 중에 3군데 지역으로 압축해서 집중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태국 국경과 맞닿은 포이펫 지역이고, 또 포이펫에서 앙코르와트 가는 길에 있는 시서폰 지역, 또 바탐방 지역으로, 이 지역은 쌀 생산이 많은 곡창지대로 주민들의 소득도 매우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태국과의 물류를 감안해서 바탐방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포이펫 지역도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어서 물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인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최종 시소폰 지역으로 공장 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포이펫에 있는 시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포이펫 인구 지역에 3,000명의 캄보디아인이 매일같이 태국 국경으로 넘어가서 태국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또 캄보디아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시서폰은 태국 국경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로 10수년 전에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관광객이 비포장 진흙에 빠지면 득달같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관광객 차량을 밀어주고 1불씩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관광객 차량이 떠나면 다시 또 웅덩이를 파서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그렇게 재미있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지역의 공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그 지역 동네 촌장들을 모두 만나고 다녔고, 저희처럼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 치자면 동네 통장님 같은 촌장님들이 이 모든 동네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캄보디아 토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드웨어 등기라고 해서 중앙 정부의 중앙 토지를 관리하는 토지청에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를 하드웨어 등기라고 하고, 보통은 지역 구청에서 인정해준 그냥 소프트웨어 등기인데,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에 아직 등록이 안 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 등록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냥 소프트웨어 등기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 사진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서 계신 분이 그 시소권 현지 경찰 간부로 저희가 7,000평의 땅을 판매하신 분인데, 이분은 캄보디아 내전 때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제게 평당 36불 정도에 판매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드디어 프놈펜 중앙등기소에 등록이 돼서 토지 등기를 받은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입니다. 부패지수가 높은 캄보디아에서는 관공서에 가실 때 항상 1불짜리와 20불짜리 달러를 준비해 가서 현관 경비에게는 1불짜리를 쥐어줘야 차를 타고 관공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바깥에서 차를 세우고 그 더운 날씨에 걸어서 관공서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담당자와 미팅을 할 때는 서류 밑에 20불짜리 몇 장을 이렇게 약간 보이게 배치를 해서 서류가 만약에 통과되고 원하는 기간에 서류가 등록이 되면 이 똑같은 금액을 사례비로 주겠다고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로마에 가셔서 로마법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공장을 매입하면 이제 흙을 사서 그 공장 부지를 성토를 하고 롤러를 빌려서 그 토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트럭 한 대 흙은 보통 20불 정도 하였고, 롤러를 한 대 빌리는데 일일 25불 정도로 지불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정오 2시간은 쉬기 때문에 조금 저희로서는 답답한 면이 있지만, 더위에는 뭐 장사가 없다 이렇게 동남아 환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제 CDC 투자청에 신청을 하면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되는데, 보통 7명 정도의 그 CDC 직원이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진 뒤에 보시면 나무로 세운 웰컴 보드가 재미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도로 포장을 할 때 와이어 메시가 없어서 예전에는 그 대나무를 메시처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도로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캄보디아에서 최단 시간에 전자회사로서는 최초로 CDC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장 토지가 성토가 되면 이제 전기 공급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전력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캄보디아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50m 간격의 전봇대를 자부담으로 모두 세워야 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 변압기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다 변압기를 얹어 놓는 경우, 또 콘크리트 단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변압기를 얹어 놓고 철조망을 이렇게 두르는 경우, 아니면 아예 그 방을 만들어서
변전실 개념으로 그 방 안에 변압기를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더운 나라에서는 그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변전실 개념으로 밀폐된 방에는 변압기를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태국에서 630 kVA 용량의 변압기를 수입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콘크리트 단상 위에 얹어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변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인 설립 과정인데요. 법인 설립 시 51%의 현지인 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현지 법입니다. 대부분 캄보디아의 경우에 캄보디아 변호사가 얼굴도 모르는 캄보디아 현지인을 이름만 빌려서 이렇게 같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차후에 자기 지분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아예 사업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 현지 변호사를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51%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 금액을 기록하여 이름을 빌려준 현지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아둔다든지, 아니면 51% 주주가 언제 누구에게 하는 것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지분을 양도한다는 지분 양도 각서를 미리 받아서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를 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동남아에서 많은 그 한국 식당들이 잘 하시다가 이름만 빌려준 현지인에게 통째로 사업 자체를 빼앗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장치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본인이 캄보디아 총린 훈센이나 그 아들 훈마넷과 굉장한 친분이 있다고 친분을 과시하여 접근하시는 한국인이 있다면 가깝게 지내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그들과 또 그들에 맞먹는 고위층과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으십니다. 아무쪼록 캄보디아에 진출하시는 여러분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에서 그들과 함께 많은 성장을 이룩하시기를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컨설턴트 이근석이었습니다.